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중앙대학교 광명병원 안과에서 일하고 있는 정재훈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또 이렇게 중요한 아침 시간에 접속하셔서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떻게 보면은 저는 이제 안과에서도 녹내장이랑 백내장이라는 분야를 중점에서 맡아서 진료를 하고 환자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백내장이나 녹내장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릴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이미 이제 그 유튜브라든지 이런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질환에 대한 지식은 많이 접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좀 다른 각도로 그냥 제가 그 안과 관련돼서 연구를 했고 그거에 좀 남들이랑 다른 길이었다고 생각을 해서 제 경험을 좀 자유롭게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예, 그래서 제목은 이렇게 보시다시피 어쩌다 보니 안과 AI 의료기기 개발까지 해본 썰 그렇게 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정말로 제가 뭐 관심이 있어서 했다기보다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런 인공지능 관련돼서 의료기기를 만들어 보고 실제로 식약처 허가까지 통과를 해본 경험을 해봐서 이게 의사들이 단순히 환자만 보는 게 아니라 이쪽 일도 이렇게 한다는 거를 한번 좀 제 경험을 통해서 보여드리고자 하고요. 전혀 뭐 학술적인 내용은 많지 않아서 부담 없이 편하게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연구가 진행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미국 FDA라 그러죠. 식품의약안전처라 그러죠. 그래서 이제 약품이라든지 그런 의료기기를 전적으로 관리하는 데서는 이런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그 하드웨어 말고 그 전에 의료기기라고 하면은 큰 장비나 뭐 아니면 뭐 몸에 들어가는 조그만 이런 장치 그런 거를 생각을 하기 쉬운데 이런 소프트웨어도 의료기기로 이제 하나의 분류를 하고 관리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벌써 몇 년 전인데요. 그래서 미국에서 물론 이게 이제 벌써 3년 전인데 3년 전에 그 미국 FDA에서 이제 그 소프트웨어로 승인을 받은 의료기기들이 이제 굉장히 늘어나는 추세고 여기는 이제 중간에 조사가 돼서 꺾여 있는데 2020년 상반기까지는 안과 영역에서는 그런 소프트웨어 의료기기로 허가를 받은 게 미국에서 이렇게 세 종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한국의 사정을 좀 보게 되면은 이제 한국은 그 의료기기란 걸 식약처, 식품의약안전처에서 관리를 하는데 크게 이렇게 1, 2, 3, 4등급으로 나눕니다. 읽어보시면 이제 쭉 알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재미있게 보면은 이제 많이들 착용하시는 컨택트 렌즈, 그러니까 소프트 컨택트 렌즈든지 하드 컨택트 렌즈, 그게 의료기기일까라고 의심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의료기기입니다. 엄연한 의료기기고 2등급으로 분류가 돼서 소프트 컨택트 렌즈가 생각보다 굉장히 큰 의료기기입니다. 한국 수출 의료기기 수출 굉장히 효도 상품으로 돼 있고 그런 렌즈도 2등급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아침에 이런 얘기하는 게 좀 그런데 콘돔 아시죠? 콘돔이 의료기기일까 궁금해 하시는데 콘돔이 대표적인 3등급 의료기기입니다. 여기 이제 위해도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판기 같은 데서도 구매할 수 있는데 엄격히 의료기기 3등급으로 들어가 있고요. 이제 4등급 같이 이제 등급이 높은 거는 이제 미용할 때 하는 필러, 몸 안에 이제 직접 집어넣는 이런 미용할 때 쓰는 필러 같은 거 이제 4등급 의료기기가 돼 있고 결국에 이 등급이 높아질수록 관리나 이런 허가가 굉장히 까다롭고 어려운 등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찬가지로 그 인공지능 의료기기도 한국에서 이제 식약처에서 관리를 하고 뭐 분류는 비슷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4등급으로 나눠지고 있고 이제 2017년부터 해서 이제 점진적으로 이렇게 굉장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기사인데 저는 이제 3등급으로 제가 연구를 했던 게 허가를 받아서 지금 사실 시판은 되고 있지는 않은데 그 얘기는 뒤에서 또 해드릴 거고 먼저 환자 증례를 한 가지 보면서 제가 이걸 시작하게 된 계기를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9세 남자분인데 이제 요새 건강검진에서 이렇게 눈 사진 많이 찍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오른쪽이고 이제 왼쪽 눈 사진인데 사진을 찍었는데 녹내장에 의심된다 그래서 이제 제 외래로 오셨습니다. 이제 녹내장이란 거는 이 시신경이라고 눈하고 뇌하고 연결해주는 신경이 이제 망가지는 병이라고 쉽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예전에 이제 라섹 수술을 하셨고 고혈압이 있으십니다. 근데 이제 사진 보면 이게 뭔가 싶을 텐데
이제 녹내장 저희처럼 녹내장 전문으로 하는 사람은 딱 보면은 이쪽에 이제 시신경이 많이 좀 망가져 있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정확한 명칭은 이제 신경섬유증 결손이라 그러고 OCT라 그래서 눈 빛간섭 단층 촬영이라 그래서 이제 이 시신경 주변을 스캔을 하게 되면은 왼쪽은 이런 식으로 초록색으로 시신경 두께가 괜찮은데 반면에 오른쪽 이 아래쪽에 해당되는 영역이 푹 꺼져 있는 게 발견이 돼서 이 부분은 뭐 거의 녹내장이라고 확진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재밌는 게 제가 일했던 병원의 그런 이미지 뷰어 프로그램을 그대로 캡처했던 건데 저한테 2018년도에 이제 처음으로 오셨는데 놀랍게도 6년 전에 검진해서 사진을 찍은 사진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랑 지금이랑 비교해 보면 그때도 명백히 손상이 있었습니다. 근데 물론 그때는 이런 시야 검사라 그래서 기능 검사까지는 하진 않아서 그때 상태를 알 수는 없는데 뭐 제가 그때 판독을 한 건 아닙니다. 그때는 저는 이쪽 병원에서 일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또 그때 당시에 판독이 어떻게 나갔는지 제가 차마 물어볼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런 일이 생각보다 이렇게 몇 번씩 접하게 되고 아무리 전문가라 해도 짧은 시간에 여러 장을 이제 보고 많은 환자를 보다 보면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인공지능 같은 거 좀 도움을 받아서 조금 더 워닝 사인이 경고 사인이 든다든지 이쪽을 더 관심 깊게 봐라 이런 거를 만들어주면 조금 이런 거를 더 빨리 잡아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고요. 이게 이제 뭐 반지의 제왕에서 무슨 공성정하는 그런 이미지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녹내장이란 병이 이제 굉장히 다양한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일 어려운 게 상당히 병이 나빠질 때까지 환자들이 느끼는 증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기 발견해서 조기 치료를 하는 게 중요한데 이렇게 녹내장이 성 안에 꽁꽁 숨어 있는데 어떻게든 그거를 이렇게 때려잡으려고 간다기보다는 성 밖으로 나오게 그러니까 병이 키워져서 그거를 없애려고 정복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어떻게든 심하지 않을 때 성 밖으로 나오게끔 유도를 해야 되고 그래서 검진이 중요하다고 저는 항상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 관련돼서 이제 연구를 하게 됐던 거고요. 근데 이제 연구라는 게 사실 연구자의 순수한 호기심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현실은 그 연구비라 그러죠. 돈 없이 연구한다는 게 사실상 거의 불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다행히 제가 일했던 병원에서 이 한국전자통신연구원하고 좀 프로젝트를 큰 걸 하나를 했는데 중요한 건 제가 다 가렸고 이게 1,000원 단위라서 2년에 한 34억 8천만 원짜리 연구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래서 운 좋게 뭐 여기 이 사진에는 높은 분들만 있어서 저는 안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같이 공동 연구자로 제가 끼어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또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구글에서도 검색이 되는 이 2년짜리 프로젝트 최종 보고서인데 보시면은 뭐 되게 굉장히 거대한 것 같은데 사실은 보면은 전혀 다른 4개의 소 프로젝트가 하나로 이제 좀 이렇게 억지로 묶인 그런 게 있는데 저는 이 첫 번째 녹내장 조기 진단 관련돼서 공동 연구자로 일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했던 그 연구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실제로 이제 그 제가 오랜만에 예전에 이제 하드디스크에서 파일을 꺼냈는데 한 환자의 예시입니다. 한 환자의 이제 예시인데 이렇게 앉아 눈 사진 찍은 거랑 시야 검사라 그래서 이제 기능 검사 왜냐하면 이제 녹내장은 구조 검사랑 기능 검사를 다 보고 진단을 내는 게 정확하기 때문에 구조 검사에서는 앉아 사진, 기능 검사는 이렇게 시야 검사를 다 모으면은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 왼쪽 다 해서 파일이 한 70개 됩니다. 이 중에서 일단 사진 중에서 제일 퀄리티가 좋은 거를 선별을 해냅니다. 그거는 누굴 맡길 수 없고 다 제가 해야겠죠. 그래서 대략 평균을 내보니까 이제 한쪽 눈에 한 20장 정도 사진이 나오고 제일 좋은 사진이 하나 남기고 나면은 그 사진을 촬영한 시점에서 전후 6개월 내에 있는 이 시야 검사를 다 남겨놓습니다. 이게 말이 쉬워서 이거를 몇천 명을 했다고 하는데 사실 들어간 노력이나 시간이나 이런 걸 생각을 하면은 이게 굉장한 노력이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데이터 세트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 영역은 그 아까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박사님하고 같이 진행을 해서 이쪽 AI 쪽은 아무래도 저는 경험이 없고 이쪽 전문으로 하는 분들이 진행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앉아 사진을 이렇게 처리를 하고 이렇게 필터를 대고 그 다음에 이런 인공지능 연구에서 필수적인 이 데이터 증강시키는 이런 작업을 통해서 그런 식으로 이제 판독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봤습니다.
연구하고 처음에 이제 그 안과 학회에서도 실제로 발표를 했던 파일인데 처음에 목표가 80%였는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80%를 갈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굉장히 난감함에 빠지고요. 검진인데 감별 정확도가 74%다 그럼 실제로는 전혀 쓸 수 없는 정도 퀄리티여서 이제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았던 데이터가 적어서 그런 건가? 그래서 이제 한 기관에서 모을 수 있는데 한계가 있으니까 다른 여러 병원들하고 협업을 해서 그 데이터 수를 확 늘릴까 또 고민을 해보고 아니면은 이제 인공지능이 좀 더 잘 잡아내라고 녹내장이 있는 부분을 이렇게 실제로 좀 했었는데요. 표시를 해가지고 트레이닝을 시키면은 더 성능이 좋아지지 않을까도 뭐 시도를 해봤는데 문제가 그 두 가지 방법 다 이게 들어갈 노력이나 비용이나 시간이나 이런 걸 생각하니까 참 굉장히 답답합니다. 그게 말이 쉬워서 다기관 연구지 그게 뭐 통과해야 될 절차나 이런 게 굉장히 복잡하고 그 설득해야 되는 과정도 있고 그래서요. 그래서 고민을 하던 중에 다행히 운 좋게 이제 두 가지 방법에서 성능이 좋아졌는데요. 먼저 이거는 이제 처음에 제가 데이터를 모았던 수입니다. 2,800명의 대략 이제 양쪽 농이니까 4,400장 정도의 사진을 모았는데 아무래도 저 혼자 보니까 이게 정확도가 떨어지니까 저를 빼고 제 세 명의 이제 또 녹내장 전문으로 하는 제 동료나 이런 선후배 교수님들한테 부탁을 해서 엄격하게 이제 좋은 것만 뽑았습니다. 그래서 거의 20% 이상이 날라가서 1,000장 이상이 날라갔는데 참 날릴 때는 마음이 아팠는데 오히려 데이터 수를 줄이니까 그 퀄리티가 올라가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IT 쪽에서는 이 앙상블 메소드라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필터를 댄다든지 이런 CNN 모델 네 가지를 하는 그런 방법을 한번 2 곱하기 7 곱하기 4 해서 56가지를 다 조합을 해본 이런 방법을 한번 적용을 해봤더니 다행히 결과가 좋아졌습니다. 여기서 이제 저랑 같이 연구하셨던 애트리 그 박사님 이 말을 하나 인용을 하겠습니다. GIGO라 그러는데 골드 인 골드 아웃, 갈비지 인 갈비지 아웃. 그래서 이런 인공지능 연구도 마찬가지고 어쩌면 모든 연구가 마찬가지일 텐데 처음에 그 원본 데이터를 좋은 걸 집어넣어야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안 좋은 걸 집어넣으면 결과는 안 좋은 것 같습니다. 특히 이쪽 인공지능 연구가 더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어떤 걸 만들지 간에 굿데이터를 만들려고 굉장히 힘들더라도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 그거를 절실하게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가 다행히 이 보시면 이 파란색으로 된 게 이제 그 아까 앙상블 메소드고 이 빨간색이나 초록색은 아까 이제 모델 중에 한 가지 단일 결과 모델인데 앙상블이 결과가 훨씬 더 좋게 나오는 걸 확인을 했고 그다음에 녹내장도 이제 단계가 있습니다. 정상이랑 그다음에 그러니까 전체 녹내장이 있는지 없는지와 초기 녹내장, 그다음에 좀 후기 녹내장. 근데 아무래도 검진은 후기보다는 초기 녹내장을 감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모델에 있어서도 초기 녹내장 감별에 있어서도 더 우수한 성능을 보였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조금 재밌는 얘기인데 그 위양성 위음성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질환이 있는데 그거를 놓치면 안 되겠죠. 검진은 어떻게 보면 질환이 없는데 좀 과하게 잡아내서 검진을 보내는 위양성은 어떻게 보면 문제가 좀 덜 될 텐데 실제 질환이 있었는데 놓치는 그러니까 정상이라고 판독을 해버리는 그런 위음성은 좀 치명적인 문제를 나타낼 수 있는데 보시면 위양성이나 위음성이 표시되는 이 부분인데 그 높진 않습니다. 높진 않은데 아무리 AR에도 이런 위양성, 위음성은 나오게 돼 있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실제로 이제 논문으로 그 SCI 논문을 냈던 건데 이게 뭐 되게 훌륭한 논문이다라고 제가 얘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연구할 때만 해도 나름 굉장히 신선한 주제다, 훌륭한 주제다라고 이제 연구를 하고 했는데 글재주가 없어서 그런가 논문 쓰고 이제 막 이렇게 거절당하고 고치고 이러는데 또 몇 년이 흐릅니다. 그 사이에 이쪽 인공지능과 관련돼서 안과 논문은 엄청나게 뿜어져 나오고 특히 뭐 녹내장 쪽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비슷한 주제의 연구가 워낙 많아서 그런 연구들에 의해서 제가 했던 게 훌륭하거나 뭐 잘났다고 얘기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행히 운이 좋아서 이거는 이제 국내에서 이제 특허를 받은 거고 이거는 이제 미국 특허도 받은 겁니다. 이게 몇 년 걸렸는데요. 물론 이제 특허 문제는 좀 다른 문제인데 제가 전적으로 맡은 건 아니고 그쪽 또 다른 연구하시는 단체에서 전적으로 맡아서 했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특허를 가지고 실제로 그럼 연구 단계에서 논문 쓰는 게 끝나는 게 아니고 실제 그럼 세상에 적용시키는 과정이 어떻게 또 돌아가는지를 한번 제 경험을 통해서 또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안과 학회가 이제 크게 1년에 2번 정도 하는데 이제 가을에 이제 대한안과학회를 크게 하는데 거기 몇 년 전 건데 정책 강좌라 그래서 이제 이런 국가 건강 검진에서 안저 검사 아까 제가 이렇게 안저 사진 찍는 거를 그런 국가 건강 검진의 필수 항목으로 넣을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이런 정책 세션들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 안저 사진이 그 국가 건강 검진 필수 항목에 들어가 있지 않거든요. 안과학회에서는 그게 굉장히 간단하게 찍을 수 있으면서 얻을 수 있는 정보가 많기 때문에 꼭 넣어야 된다고 항상 이제 이런 정책하시는 분들하고도 토의를 하고 있는데 이게 뭐 또 보험 문제라든지 이런 게 이제 간단한 문제는 아니라서 아직은 현실적인 제한이 걸리는데 언젠가 된다 그러면은 제가 이런 하고 있는 연구가 훨씬 더 큰 시장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아닌가 이런 희망적인 배경인 것 같고요. 사실 이제 실제 세상에 내보내려 그러면 제가 이제 의사짓 하는 거 그만두고 회사 차려서 이제 판매만 해야 됩니다. 찾아다니면서. 근데 제가 그거를 하기에는 자신도 없고 그래서 이거를 세상에 내보내려면 나 혼자는 못하겠다 해서 결국에 기업을 찾았습니다. 기업을 찾았는데 업체가 맡아서 이거를 좀 전적으로 해줬으면 되는데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일단은 앉아 사진을 웬만하면 찍는 카메라를 만들 수 있는 정도의 회사면 좋겠고 굉장히 실제로 의료기기 업체들이 굉장히 아직은 대한민국 시장이 좀 많이 영세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 감당하기가 쉬운 곳이 거의 없는데 실제 안과에서 그 앉아 사진 찍는 카메라만 해도 국내에서 만드는 회사는 거의 몇 군데가 없거든요. 다 외국에서 이제 들어오고 있어서 외국이랑 협업하는 건 또 그건 또 언어적인 문제도 그렇고 쉽지 않아서 웬만하면 국내 회사를 알아보려 해서 이제 휴비츠라고 이제 평촌에 이제 본사입니다. 실제로 찾아갔을 때 처음 찍은 사진입니다. 저고요. 물론 처음부터 제가 제 거 이제 홍보하고 싶어서 간 건 아닌데 다른 일 때문에 갔고 이제 겸사겸사 얘기하면서 친해지면서 이제 같이 좀 연구 좀 해보려고 막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실제로 휴비츠랑 다른 프로젝트로 연구는 한 2-3개를 진행을 했고 지금도 종종 만나고 뭐 얘기는 나누는데 문제가 이런 것 같습니다. 이제 실제로 이런 아이디어가 있는 의사들이 또 생각하는 내 아이디어가 너무 훌륭해서 업체만 딱 하나 맡아서 해주면은 모든 게 해결될 것 같은 착각을 하는데 또 실제 업체에서는 회사 사활이 걸린 데서 이게 그럼 진짜로 시장성이 있을까 가치가 있을까 고민을 하게 되는 거고 서로 이제 동상이몽이라 그러죠. 그래서 그거를 접점을 찾고 같이 일을 한다는 게 굉장히 쉬운 게 아닌 거를 또 깨닫게 됐고 아직도 그래서 이제 아까 연구 주제로 이쪽 회사랑은 프로젝트를 한 번도 진행은 안 해봤습니다. 근데 아직 포기하지 않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이게 2018년도에 그 분당 헬스케어 이노베이션 파크 거기서 이제 대통령이 참석해서 이제 여기 이 회사에서 만든 OCT라 그래서 아까 이제 환자 컴퓨터 그 눈 촬영하는 그런 기계를 이 당시에 만들어서 이제 국내 기술로 최초로 만들어서 막 판매를 하던 시점이니 당연히 회사 입장에서는 이런 장비가 지금 중요하지 제가 얘기하는 게 그게 귀에 들어올 리가 없었겠죠. 그래서 예, 타이밍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에 이제 테크니스 레디니스 레벨 그래서 TRL 시스템이라 그래서 원래는 무슨 항공우주 쪽에서 나온 건데 이런 하나의 그런 아이디어가 실제로 제품이 될 때까지 여러 단계를 거칩니다. 의학 연구도 마찬가지겠죠. 근데 이제 제 연구가 아마 뭐 대략 이런 프로토타입에서 임상 시험으로 넘어가서 허가 나가는 여기 어디에선가 이제 막혀 있던 상황이고 그래서 저는 기업을 통해서 좀 돌파구를 찾으려 했는데 그게 쉽지 않은 상황이었고요. 근데 또 다행히 또 이 그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그 의료기기 중개센터라 그래서 실제로 그런 우리나라 의료기기 회사들이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의사들을 만나고 환자들 임상 시험을 하는 데서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좀 그 병원 그 정부에서 이제 연구비를 지원하는 이런 센터들을 만들어서 조금 기업들이나 이런 기업들이 의사나 이런 환자들을 만나는 걸 조금이라도 편하게 해주려는 이런 센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도움을 받아서 진행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어떤 기업을 통해서 이제 제 그 특허를 기술 이전을 하고 임상 시험을 하는데 처음에는 임상 시험 이제 이쪽 기업에서는 저보고 그 임상 시험을 꼭 해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몇 번 거절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보니까 또 이 허가받고 이 과정이 만만치가 않은 것 같아서 힘들 것 같아서 나 못하겠다고 이제 여러 번 거절을 했는데 또 이제 설득을 당해서 이렇게 반강제적으로 사실은 했는데요. 그때 이제 허가용 임상 시험을 했던 거고요. 이때 이제 그 허가를 담당하는 그쪽 공무원분들이랑도 그다음에 회사분들이랑도 미팅을 여러 번 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또 이쪽 분야가 아직은 미개척 분야라서 장점이 있는 게 예를 들어 이제 저희 의사들이 이제 약품 그러니까 제약회사에서 신약이 나온다든지 그런 거 나왔을 때 이제 판매 후 임상 시험을 많이 하는데 그런 의약품은 어떻게 보면은 그런 정형화된 프로토콜이 다 짜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대로 맞춰서 가야 되고 그런 게 있는데 이런 의료기기 특히 그 인공지능 관련 의료기기는 아직까지는 그런 가이드라인이라든지 그런 규약이 아직은 정확하게 설정된 게 없어서 어떻게 보면 아직은 연구자의 의견이 좀 많이 반영이 돼서 그쪽에서는 오히려 더 좀 편한 부분이긴 한데 아무튼 그래서 이제 그때 두 가지 항목을 내걸었는데 첫 번째로 이 만들 때 썼던 데이터베이스랑은 전혀 다른 데이터베이스로 실험을 해라. 그리고 실제로 그럼 기계하고 의사들이 실제로 판독하는 거랑 비교를 해라. 이렇게 두 가지는 무조건 조건을 충족을 시키라는 거 하에 이제 시험을 했고요. 여기 보시면 이 파란색으로 나타나는 게 이제 실제 제가 만들었던 기계고 이 안과 일반 안과 전문이라고 하는 분들은 이제 저의 후배들이죠. 그러니까 경험이 많지는 않은 그런 근데 안과 전문의 자격증은 따신 분들을 이제 잘 이제 밥 사주고 구슬려 가면서 이제 실제로 판독을 시켜서 실제 안과 의사랑 비교해서 크게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를 입증을 했고 그리고 제일 장점이 판독 시간인데 당연히 이제 여기 초인데 기계는 뭐 2초 안에 다 평균 판독을 했는데 짧게는 의사마다 8초에서 18초까지도 걸리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효율 면에서는 좋다라는 거를 어필을 해서 결국에 이 3등급 의료기기 제조 허가를 받게 됐습니다. 참 힘든 과정이었고요. 이제 제가 준비했던 제 경험 증례는 이게 거의 끝인데 마지막인데 한번 좀 맺은 말을 가지면서 일단은 재미있는 질문 하나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제 가슴 엑스레이, 흉부 엑스레이 사진인데요. 아마 안과 의사들한테 흉부 엑스레이 사진 보여주면서 판독을 해보세요 하면은 대부분은 이렇게 저도 그럴 것 같은데 저는 안과 의사여서 이거 잘 모르겠습니다 얘기를 할 겁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이게 만든 이 소프트웨어한테 같은 이미지니까 이거를 집어넣으면은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실제로 해보지는 않았는데 아마 녹내장이 몇 퍼센트일 거다 하고 말도 안 되는 결과가 나올 겁니다. 여기서 되게 재밌지만 되게 현실적인 문제가 나오는데 이런 인공지능이 절대로 모르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내가 모른다는 것을 모릅니다. 절대 그런 얘기를 안 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아직은 시대는 바뀔 거고 점점 더 발전은 하겠지만 이런 특히 의료 영역에 있어서는 뭐 규제도 있어야겠죠. 규제도 있어야 되고 나중에 실제로 문제가 됐을 때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할 거냐 그런 가이드라인이 당연히 만들어져야 될 텐데 저는 학회나 이런 데서 항상 저희 선생님들한테 제가 발표하면서 강조하는 게 그래서 우리가 관심을 더 가져야 된다. 우리 직장을 뺏는 게 아니고 어벤져스처럼 전문가들이 이거를 더 알고 위험성을 알고 문제점을 고치려고도 관심을 가져야지 우리 밥그릇 뺏기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해버리면 답이 없다라고 저는 항상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담인데 아까 이제 과정들을 보여드렸는데 그 몇만 장 판독을 하다 보니까 이게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그 인공지능이 뛰어난 줄 알았더니 이런 거 의학적으로 쓰는 게 아직은 어렵군 하면서 아직은 내가 배운 게 쓸모 있구나, 밥그릇 뺏기지 않겠구나 그 생각은 했는데 아무튼 그쪽에 저희 전문가들도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이제 들었던 생각은 이 과정이 말이 뭐 간단하게 쉽게 얘기를 했는데 몇 년에 걸친 거고 굉장히 노력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한 명이 뛰어나서 할 수 있는 일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잘할 수 있는 거는 이제 환자 데이터 보고 이런 거
만드는 건데 뭐 아까 얘기했던 특허 관리한다든지 그 다음에 뭐 시장 조사한다든지 이런 거는 뭐 시장 조사는 기업이 훨씬 잘할 거고 특허 관리 이런 거는 연구단체가 훨씬 잘할 거고 그래서 각자가 전문가 분야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협업을 할 때는 내 혼자 잘났다고 하면 답은 없고 결국에 그 콜라보를 위해서 서로 한 발짝씩 물러나면서 이제 이해를 하고 서로 바쁜 사람들이니까 잘 협업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어벤져스 어셈블 해야 되는 것처럼요. 그래서 여기까지 얘기하면 뭐 마치 제가 엄청난 일을 한 것 같은데 근데 이게 현타가 와 있습니다. 이제 기껏 만들어놓은 판매가 안 되고 있다 그랬는데 그 열심히 만들어주시는 회사인데 이제 여러 가지 해보려 했다가 실질적으로 현실 장벽에 많이 막힙니다. 왜냐면은 그런 검진 이런 AI가 수가를 못 받습니다. 예를 들어 그런 장비를 갖춰놔도 실제로 환자한테 돈을 더 받거나 이럴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시장성 문제 때문에 지금 온라인상에서 검색도 안 되거든요. 그 회사가. 그래서 하필 그러고 이거 프로젝트 끝날 때쯤에 또 저는 병원을 또 옮기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모든 게 지금 올스탑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래서 이게 내가 지금 어디 와 있나 현타가 와 있는 상황이기도 한데 근데 이제 포기하면 안 되겠죠. 또 정신 차려서 이제 그 전까지는 의사로서 환자 보고 논문 쓰고 이게 단 줄 알았는데 어떻게 보면은 내가 만들었던 게 또 실제 생활로 갈 때 거기에 의사들이 관여하는 건 또 아직은 많지 않은 분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는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값진 경험을 한 거니까 그 노하우를 가지고 또 더 열심히 해봐야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하루하루를 요새 살고 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 한번 질문이 나온 게 있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질문이 있는데 네, 하나씩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의사도 촬영할 수 있나요? 안경사도 촬영할 수 있나요? 일단은 제 그 만든 거는 한 사진을 그냥 보내면은 그게 판독을 하는 소프트웨어 같은 거고요. 촬영을 하는 거는 일반 그 검진에서 안저 촬영하는 것처럼 하기 때문에 일반 검진센터나 안과에서도 실제로 그 눈 사진 촬영하는 거는 아마 안경사나 이런 기사분들이 대부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리니 님이 또 두 번째 질문을 주셨는데 중앙대학교 광명병원에 안과 AI 기기 없습니다. 실제로 지금 판매가 안 되고 있고요. 저 지금 촬영하기 전에도 제가 저희 소아센터 검진 안과 판독 제가 직접 하다가 왔습니다. 지금. 그리고 녹내장 진단만 가능한 건지 제가 만든 거는 녹내장 특화되어 있는 거고요. 그 실제로 회사를 말해도 상관이 없는데 뷰노라고 이제 AI 그 안과 안저 촬영 판독 도와주는 시스템 만들어서 실제로 그건 아직 판매가 되고 있는데 거기서는 녹내장 말고 이쪽 황반 질환도 같이 판독을 도움을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는 써본 적은 없어서 더 말씀은 드리기 어려울 것 같고요. 요즘 연구 중이신 기기 현재는 없습니다. 현재는 없고요. 현재는 없고 이제 뭘 해봐야 될까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생로병사에 작년에 한번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나왔습니다. 녹내장 자가진단 테스트 같은 게 있을까요? 라고 SH리님께서 질문 주셨는데요. 그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녹내장이 상당히 많이 진행될 때까지 내가 느끼는 증상이 거의 없거든요. 정말 예민한 분들은 이게 뭐 예를 들어 계단 같은 거, 그러니까 저희 대비감도라 그러는데 비슷한 색상이나 이런 조명, 그러니까 그 감도에서 구별이 어려운 거. 예를 들어 긴 여러 장 있는데 그 중에 한 장 골라낸다든지 단무지 이렇게 쭉 있는데 그 중에 구별해내서 이렇게 한다든지 계단 이렇게 비슷한 색깔이 있을 때 좀 헷갈린다든지 그런 게 먼저 떨어지는 증상들을 먼저 호소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 그것만 가지고 녹내장이라고 얘기하는 건 사실은 불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또 녹내장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크게 이제 한국 사람들한테 제일 많은 이런 정상화담 녹내장이란 경우에는 증상이 내가 느끼는 게 거의 없기 때문에 사실 검진을 통해서 빨리 잡아내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어흥님께서 안과도 AI가 도입되면 라식 라섹 수술 정확도가 높아질까요? 부작용이 줄어들지도 궁금해요. 이거는 뭐 제가 쉽게 답변드릴 부분은 아닌데 이제 AI가 이제 뭘 잡아낼 거냐 뭐 그거에 따라서 이제 달라질 텐데
아무래도 이제 라식 라섹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수술 전에 눈 상태에 대해서 굉장히 정밀하게 검사를 많이 해야 됩니다. 이것저것 많이 해야 되고 예측도 해야 되고 그런데 그게 아무래도 검사 하나만 가지고 잡아내는 건 어렵기 때문에 이런 여러 장비들을 조금 이렇게 AI가 만약에 통합해가지고 좀 판독을 도와준다든지 그러면은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사실 제가 이 라식 라섹은 해본 적도 없고 그 경험이 없어서 뭐라고 확실한 답변은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네. 그 다음에 예 이분은 네 제가 아는 분인지도 모르겠는데 그래도 AI를 활용한 의료 중에 효과성 높은 분야는 없을까요? 뭐 제가 다른 분야까지는 쉽게 얘기는 못하겠는데 실제로 지금 활용이 되고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이제 한국에서 처음으로 AI 그 소프트웨어로 인정받은 게 그 아까 뷰노에서 그 골밀도 본 스캔이라 그러죠. 이렇게 촬영해서 그 뼈로 이제 나이 같은 거 예측하고 이런 모델이 처음 받은 걸로 알고 있고 특히 이제 아까 건강검진에서 흉부 X선 촬영하거나 그러면은 어느 정도 이제 AI가 이쪽 부분이 조금 뭔가 병변이 있어 보인다 이런 거를 도움을 주는 시스템들이 실질적으로 많이 그거는 활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AI라는 게 뭐 결국에는 점점 의료 분야에 오겠죠. 올 거고 더 활용이 많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근데 어디가 뭐 효과가 더 좋다 지금 얘기하는 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안과 쪽에서 좀 더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은 하고 있고요. 예, 강연 재밌게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더 연구해보고 싶은 분야가 있나요? 동원찬지님 정말 감사한 질문인데 연구는 해야죠. 근데 이제 사실 제가 그 건강검진 스크리닝이라 그러죠. 스크리닝으로 처음 이거를 시작하려 했던 건 아니고 사실은 이제 녹내장 전문하시는 분들하고 얘기해 보면은 이게 사람 눈이나 경험에 의해서만 이게 판정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 녹내장은 계속 나빠지는 병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진단하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이게 진행이라 그래서 나빠지는 거를 빨리 파악을 하고 이분이 나빠졌다 싶을 때 약을 바꾼다든지 뭐 수술적이나 레이저 치료를 들어가는 게 중요한데 그거 나빠지는 거 판독하는 거에 대해서 또 굉장히 여러 가지 논란거리가 많거든요. 의사마다 판독이 다 다르고 사실 그래서 저는 그 진행 쪽에서 초점을 맞춰서 이쪽 AI가 도와주면 어떨까를 해서 만들어 보려고 했던 건데 이게 시장성 문제 때문에 왜냐면은 녹내장 진행은 녹내장 전문하는 사람들이 알아서 하세요고 이제 오히려 진단을 빨리 많이 해내는 게 더 시장성이 높기 때문에 방향이 틀어져서 이렇게 오게 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녹내장 이제 조기 진단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할 수 있겠지만 그 녹내장 있는 분들이 나빠지고 진행해 가는 거에 대해서 AI가 도와주는 거에 대한 연구를 더 좀 관심 갖고 하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네. 추러스님 참 정말 저도 해보고 싶은데 AI 기기가 개발이 된다면 노안 완치가 가능할까요? 저는 이건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노안은 사람이 나이가 들면서 나타나는 변화인데 그거를 AI가 시간을 거스르는 AI는 없겠죠. 다만 뭐 진단하거나 나중에 이제 조금 뭐 이렇게 안경이나 이런 거에 도움을 줄 수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노안 자체를 막는 거는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거는 노화 현상이니까요. 예. 그리고 거의 끝이 돼가는 것 같은데요. 브리니님 질문 다시 주셨는데 이제 백내장도 자가 진단이 어려울까요? 녹내장 백내장 예방할 수 있는 생활 습관이 있을까요? 좀 뭉뚱그려서 답변을 드리면 백내장은 녹내장하고 좀 전혀 다른 질환이죠. 백내장은 이제 수정체란 게 노화 현상으로 혼탁이 오는 질환인데 일단은 백내장은 이제 보통은 급격하게 진행하는 질환이 아닙니다. 대부분 굉장히 만성적으로 천천히 나빠지고 점차 시력이 떨어지는데 특히 이제 밝은데 환한 데 가면은 아무래도 주변 조명 때문에 동공이 줄어들어 버리기 때문에 백내장이 좀 심해진 분들은 더 빛번짐이 심하다든지 눈 뿌옇게 보인다는 걸 많이 느끼고 그래서 결국에 백내장 진단은 본인이 시력이 떨어지는 거를 느낀다든지 뿌옇게 보이는 걸 느끼는 게 가장 확실한 자가 진단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녹내장 백내장 예방 생활습관
일단은 눈을 너무 혹사시키면 안 되겠죠. 뭐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그런 면에서 항상 저도 이렇게 환자분들 보고 이게 나가실 때 궁금해하시는 게 요새 유튜브 너무 많이 보시니까 스마트폰 너무 많이 보니까 뭐 아니면 온라인 게임 하시는 분도 많이 있는데 안 좋냐고 어떻게 하면 안 되냐고 물어보시는데 또 그걸 어떻게 하지 말라고 그럴까요? 그것도 하는 재미가 있어야죠. 다만 이제 정말 밤새서 잠 안 자고 막 어두운 환경에서 환한 그 조명 보면서 막 하면은 눈이 빨리 피로해지고 더 빨리 망가지겠죠. 그래서 적당히 내 건강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하는 거는 나쁘진 않을 거라고 보는데 너무 과하게 하는 거는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결국에 이제 눈뿐만 아니라 전신 건강이겠죠. 뭐 술, 담배 이런 거는 당연히 눈에는 좋지 않을 거고, 그다음에 특히 이제 녹내장은 아직은 뚜렷이 않은데 백내장이나 황반변성 이런 거는 자외선이 진행하는데 많이 안 좋다고 밝혀져 있으니까 뭐 야외 활동 하셔야 되면은 선글라스라든지 책 있는 모자로 해서 자외선 차단을 잘 해주시는 거는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건강한 생활, 운동 꾸준히 하시고 뭐 식사 골고루 하시고 약간 이게 무슨 건강검진 상담하는 사람처럼 돼버렸는데 결국 눈이라 그래서 특별히 뭘 더 조심한다기보다는 전신 건강 관리 잘 하는 게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뭐 먹지님께서 인사를 먼저 주시고 AI가 진단 수술 두 측면에서 어디에 더 효과적일까요? 저는 둘 다 충분히 효과가 있다고 보입니다. 근데 다만 지금은 진단적인 측면에서 훨씬 더 도움을 많이 받아가고 있는 거는 사실인데요. 치료적인 면에 있어서도 얼마든지 응용은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린 현실적으로 연구하거나 지금 먼저 접근하는 단계는 수술적인 치료 쪽은 좀 더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진단 쪽에서 연구들이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치료적인 면에서도 뭐 AI라는 게 뭐 특별히 어느 분야에 도움이 더 된다기보다는 응용할 수 있다면 여러 분야에서 다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공주님께서 조금 다른 질문인데 5년 전에 라식을 했는데 시력이 조금 떨어진 것 같아 혹시 나중에 스마트 라식이나 라섹을 또 할 수 있나요? 그게 이제 그 상태에 따라 다른데요. 결국에 이제 라식이나 라섹이라는 거는 각막에서도 그 일부 실질층이라 그래서 이제 가장 두꺼운 부분을 레이저로 깎아냈는데 그 깎아낸고 남은 두께가 충분히 많이 있다 그러면 그러니까 원래 각막이 많이 두꺼운 분이셨다 그러면은 이런 다른 재치료나 재수술이 가능성이 높아지겠지만 만약에 깎고 나서 남은 각막이 굉장히 얇다 그러면은 건드리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결국에 그 수술을 했다 그래서 무조건 된다 안 된다라기보다는 그 수술 후에 지금 남아있는 각막의 두께라든지 각막 상태에 따라서 그 부분은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흥님 답변도 잘해주신다 해서 감사드리고요. 안과에서 AI가 절대 대체할 수 없는 영역도 있을까요? 글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지금 대체할 수 있는 영역은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제가 여기 앉아 있는 게 아닐까 싶기는 하고 그런데 이제 뭐 대체 그러니까 의사를 뭐 없애냐 마냐냐 그 문제가 아닌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뭐 언젠가 뭐 그런 논의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아직은 그런 논의한 단계는 아니고 결국에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의사들을 더 편하게 도와줄 수 있는 쪽으로 쓸 수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아까 얘기했듯이 판독이라든지 이런 거는 한 명이 해내갈 수 있는 데는 양이나 그런 오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도와만 준다면 해도 훨씬 도움이 될 것 같고 그걸 완전히 얘가 대체한다. 글쎄요. 그거는 아직 논의할 시점은 아닌 것 같은데 제일 문제가 그건 것 같아요. 만약에 AI가 판독을 했는데 괜찮다고 나왔는데 나중에 봤더니 오진인 거예요. 문제가 있는데 놓쳤어요.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뭐 AI 회사에다 소송을 걸 거예요? 아니면은 그 AI를 도입했던 그 찍은 병원이나 센터에 검진 센터에다 소송을 걸 건가? 아니면 그 AI를 개발한 의사한테 소송을 걸 건가? 그런 문제인데 물론 이제 뭐 심각한 거는 결국 대체가 어렵겠죠. 근데 이제 이런 사소한 것들에 대한 아까 얘기했던 규제, 그 다음에
그런 법적인 문제들을 어떻게 할 건지 그거는 단순히 한두 명이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겠죠. 그래서 얼마 전에도 저 이런 거 AI 할 때도 그 기자분들이나 이런 데서 인터뷰가 들어오면은 그런 행정적인 거 제약이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법규가 빨리 쫓아서 가야 될 거다 이런 얘기는 하는데 그게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질문도 대략 다 답변을 드린 것 같고요. 이제 40분 정도 돼서 조금 정리를 할까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두서없고 그냥 제 사적인 개인적인 경험을 말씀드리고 질환에 대한 정보를 드린 게 없어서 죄송한데 그래도 재미있게 들어주시고 질문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어떻게 보면 좀 다른 얘기 들으셨을 것 같아요. 항상 연구하고 질환에 대한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물론 저도 그쪽을 전혀 안 하는 건 아닙니다. 당연히 제 본부는 그쪽을 열심히 하는 거고요. 그걸 하면서도 이제 하다 보니까 저는 또 다른 교수님들이나 의사 선생님들하고 다른 경험을 또 해봐서 이쪽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 경험을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은 안 하고 있지만 또 제 경험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 그러면은 더 좋은 방향으로 뭔가 만들어 볼 수 있도록 또 열심히 생활을 하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